92편 공룡과 영장류와 파충류과 영장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행성에 살던 존재가 리셋으로 죽어버리게 된 이후에는 더욱 작아진 존재로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리셋 경우에는 멸종만 있지만 매시브 클린업 오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행성 개편이니까 숫자는 많아지는 대신 크기가 기존의 존재에 비하면 벼룩. 그 대신 양이 많아지고 지능은 떨어지고 그리고 능력도 떨어지고 뭐 그런 얘기에 양이 많아지니까 많은 영이 들어간다는 거. 여기까지 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다 전부 다 광물질로 변하고 뭐 화학물질 뿌리면 더 잘 되고 얘기 다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륙이 되고 산맥이 되고 뭐 계속적으로 다 죽을 때 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파내면 광산으로 채광해서 마이닝해서 다 파내버리고 죽은 시체 그죠? 광물질 된 거. 그리고 폐광에서 흘러나온 것이 바다라는 거 이미 다 말씀드렸죠. 먼저 물질세계 우주의 기본 원리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입 아파. 하지만 뭐 잠깐 짚고 넘어가죠. 우리 여기 물질세계 우주는 진짜 창조주가 창조한 TV 같은 공간 그 말씀드렸죠. 그 안에 비물질 세계에서 나라는 것을 표출해서 존재하고 싶다고 한 존재들이 영이 됐죠. 그러니까 영은 나예요. 이 몸뚱이가 아니라고. 제발 좀. 하여튼 간에 그렇고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비유하자면 물속이 공기방울처럼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리고 모양 또한 동그란 구체라는 거. 공기방울 모양. 이렇게 수많은 영이 나 자신이라는 거. 그리고 영들 중에 몇몇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숫자가 10극이죠. 10극계. 1과 0이 49개가 있는 숫자만큼 엄청나게 많은 우주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세계 우주라는 거. 거기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세계 우주는 먼지 같은 것이 먼저 0, 그리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0, 다시 또 양으로, 그러니까 포지티브로 바뀌고 0. 그렇죠? 그다음 네거티브, 지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지로, 포지티브였으니까 뭐 네거티브로 바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뱅글뱅글 엄청 빠르게 돌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기는데 이게 바로 처음부터 생긴 것이 음이라는 공간, 네거티브부터 공간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모든 것은 네거티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포지티브라는 물질이 되어가지고 가시화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0은 중간 물질이죠. 지로는 중간 물질이잖아요. 그죠? 미들이잖아요. 미들. 그러니까 중간 물질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 세계 우주에 관심을 보인 수많은 영들 중 몇몇은 시간 등을 막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물질세계 우주를 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질세계 우주에 관심을 보인 수많은 영들은 매우 위험하고 희한하고 다른 영들의 관심과 인정을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세계 우주를 창조한 영이 만든 세계를 구경하고 경험하러 또 오는 거죠. 아바타 만들어서. 야간에. 그래가지고 영들 대부분이 아바타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아바타가 분실령이죠. 그렇지만은 매우 모험심이 강하죠. 매우 모험 정신이 강하고 용감한 존재들이라는 거. 물질세계 우주를 창조한 영이나 물질세계 우주를 관리한 영들이라든지 물질세계 우주 속에 들어와서 활동한 영들이나 모두 서로의 상상력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상상력이 서로 부딪히고 마찰을 되면서 계속 창조를 하면서 여기 물질세계 우주가 유지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상력이 서로 다 멈춰버리면은 새로운 창조적인 활동이 없다면은 물질세계 우주는 멈춘다는 거 결국 없어져요. 이미 다 설명드렸죠.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바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멀리도 볼 거 없이 아틀란티스하고 레무리아 제국 시절에 그리고 뮤 제국 시절 뮤도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외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기죠 어디냐 아이고 잊어버리네 자꾸 하여튼 그 별 사람들 거기 하여튼 외계인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자신들의 그 유전자하고 섞어 가지고 우리 뇌를 더 발전시켰어요. 발전시킨 거라고요. 인공적으로 유전자 변형을 시킨 거라고요. 시리우스 큰 계자리의 시리우스. 그래가지고 그때 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능이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10분의 1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당시 분들한테 우리가 보면은 어느 정도로 보이겠어요? 그냥 붕어 정도로 보여요. 붕어. 당시 분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을 우리 붕어가 이해를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응?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진짜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알고 싶으면은 진정한 과학자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분들한테 물어보라고. 좀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상상력을 동원하지 마세요. 그거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1% 미만이 1% 미만. 그걸 가지고 뭘 다 한다고 그래. 나머지 99% 이상은 따로 있는데 시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가끔 그 어이없는 사람들 많다니까. 자, 그 파지티브잖아요. 파지티브. 우리가 보는 건 양이잖아요. 양. 보이니까 양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거. 그 중에 보이는 거 자체도 1%밖에 안 되는데 없는 게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들과 네거티브도 있죠. 자, 그러면은 미들과 네거티브 물질들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손에 당연히 안 잡혀요. 보이는 것도 1% 미만인데 뭐 안 보이는 건 더 많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밀도도 틀리지만 그 자체인 미들과 네거티브는 본질적으로 양과 파지티브랑 전혀 성질이 틀려요. 틀린 물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있다면 비물질이 있고 또 반물질이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은 내 눈앞에 주전자가 있다 쳐. 주전자. 주전자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건 파지티브라고요. 파지티브. 그 양 중에 그것도 일부분일 뿐이에요. 다 보이는 것도 아니야. 나머지 주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영과 미들과 네거티브는 물질들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자,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준이 낮으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많고 높으면은 수준이 높으면은 보고 느낄 수 있는 한계가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주전자는 이 물질 세계 우주가 뭐라고 했어요? 미들과 네거티브와 파지티브 이 세 가지가 꼭이 떼고 있죠. 즉 주전자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파지티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미들과 네거티브도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 세분하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크게 말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내 손에 잡히는 건 파지티브라고요. 파지티브로 구성된 주전자 뿐이라고요. 근데 나머지 미들과 네거티브는 어디 갔냐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세상 모든 거를 다 보이는 것만 본다고 생각하면은 벌레라니까 벌레. 그래서 벌레 과거에 뭐 진화론 어쩌고 저쩌고 뭐 물질론자들 다 벌레 그냥 버러지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밟아 죽여도 돼 그런 것들. 그건 뭐 별것도 아닌 것들. 내 눈과 보이는 것은 1% 미만이라는 사실을 좀 직시를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네, 말이 이제 끝났고 물질세계 우주 안에서 먼저 물질적 육신의 모양은 조류 형태의 물질적 존재죠. 그전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물질세계 우주 안에서 그 행성 개편 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행성 개편 후에 가장 먼저 생긴 건 조류죠, 조류. 그렇기 때문에
이들 조류 형태의 물질적 존재들은 자신들이 물질세계 우주의 원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물질세계 우주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이들은 이제 곤충, 파충류 등 물질적 존재들을 만들어냈죠. 그 이후에 인간 형태의 물질적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나중에. 항상 평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 형태의 물질적 존재들과 조류 형태와 파충류, 곤충 등 물질적 존재들은 항상 전쟁을 하죠. 그죠? 당연한 거죠. 서로 내가 원조야 하는 거죠. 어? 원조 식당이야 내가 그냥 원조야 원조 그러고 있잖아. 뭘 원조야 원조는 개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혼돈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 생체의 신을 만들어냈던 신제국 존재들은 뭐 이런 혼돈과 전쟁이 있던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아 귀찮으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니까. 물론 새로운 창조물들을 만들어내고 여러 질서 유지 등의 관심은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그들의 영역을 관리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생체 육신 만들어낸 분들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그 생체 육신들이 내가 원초에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지들끼리 얘기하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문제는 조류 형태의 물질적 존재가 생기기 이전에 뭐가 있겠어요. 아까 미들하고 네거티브가 됐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미들이 있다고요. 반물질 존재들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반물질 존재들이 여기 여러 은하계에서 이미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존재가 자기들이 서로 간 원조라고 하니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네? 여기 지구가 되기 이전의 행성이었던 곳에 여기 그 티아마트잖아요,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반물질 형태의 인간이 먼저 살았어요. 근데 물질적 존재들이 뭐 지가 먼저냐, 조류가 먼저냐, 뭐 파충류가 먼저, 인간이 먼저냐, 뭐 웃긴 얘기입니까? 자, 이번 그림 보이죠? 뭐 몇 개의 성이 보이네요. 그리고 뭐 벽을 만들어 놓고 또 가운데 동그라미 만들어 놨죠.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물론 이런 모습은 아니죠, 당연히.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외에 다른 은하계에는 조류와 곤충류의 존재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는 파충류하고 공룡류의 존재들이 좀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역시 인간형 존재들과 파충류, 공룡들이 존재들과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죠. 아, 뭐 다른 은하계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여튼 여기 인근은 인간형 존재들이 제일 많죠. 그러는 와중에 이놈이 지구에는 왜 이렇게 수많은 외계인들하고 수많은 잡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구를 못 살게 구냐? 답은 간단합니다. 미리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여튼간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은 이렇게 다른 그 왕국으로 가려면 그 다른 은하계라고 보면은요, 다른 왕국의 왕국, 응? 그걸로 가려면은 지구가 있는 그 은하계, 지구가 있는 근처 있죠, 여기 지구, 응? 지구 근처, 여기 바로 앞에 그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이동 통로, 이동 통로라고 보면 되겠죠. 순간 이동 통로. 여기 있어요. 바로 지구 앞에 있어. 지구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딴 은하계에서 뿅 하고 왔는데 지구가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들렀다가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주 커다란 고속도로 옆에 아주 크고 훌륭하게 잘 지어진 휴게소가 있어요. 그 휴게소가 바로 지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들렸다 가는 거지. 자, 이제 보시면은 지구가 되기 전에 그 티아마트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는 그랬죠. 뭐 지구제, 그 지구 부서진 거죠. 현재는 그때 당시에 지구가 부서진 일부분밖에 없다는 거. 그게 현재는 지구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여하간에 지구가 되기 전 티아마트라고 하는 행성에 어떠한 수준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두 눈만 있고 귀, 코, 입이 없어요. 그분은
키가 1m 정도 되는 거. 그분이에요, 그분. 근데 비슷하게 생겼다고 다 그분이 아니야. 하여튼 그분들 수준이 매우 높아요. 그래갖고 따뜻한 인간적인 감정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 참 좋은 분들이에요. 여하간에 뭐 그 비슷하게 생겼다고 덜렁 가지 마세요. 그 잡혀가지고 그냥 그 이제 생체 실험 당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도망가요. 그냥 외계인 보면 다.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으면 다 도망가라고. 다 죽을 잘못 거의 대부분 다 죽인다고 우리를 그냥. 여하간에 그 수준이 매우 높은 존재들이 이미 창조를 했던 여러 생명체들을 다시금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해당 생명체들은 전부 새로 개발된 생체 육신으로 된 생명체들이고 일부러 초창기 진화를 가진 존재들을 뿌려놓고 살도록 하는 거죠. 뿌려놓고 살도록 하는 거라고요. 너희들끼리 번식해라 그런 거죠. 이렇게 일부는 유전자 변형 등을 해가지고 진화를 빠르게 하기도 하고 늦추게 하기도 합니다. 정신적 수준을 조금씩 높이는 조정을 또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갖고 육체적 진화도 빠르게 가속화시키고 낮추거나 뭐 늦추거나 빠르게 하거나 뭐 그런 거죠 뭐. 근데 지구가 되기 전에 티아마트라는 행성에서 원시 생물에서 수많은 유전자 변형을 거듭해서 만든 파충류가 있어요. 이게 토박이 파충류예요. 이 파충류는 틀린 파충류예요. 그리고 현재는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져 가지고 이들 중에 대부분들은 또 우리 인간들 싫어하죠. 인간들 누가 좋아해. 하지만 우리를 가지고 뭐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잘. 근데 이들하고 비슷하게 또 생긴 파충류과 영장류들은 도망가 빨리 잡아먹히기 전에 찢어서 그냥 우리를 잡아먹어요. 대부분들. 그런 놈들을 빼고 그 무식한 놈들과 이 원래 살던 토박이 파충류는 현재는 한 키가 130cm 정도? 그 정도 돼요. 근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하여튼 오른쪽 밑에 보면은 그렇게 원시적으로 저렇게 생긴 파충류다라는 거. 이구아나 같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원시 생물들과 진화가 많이 된 원시 파충류들이 살게 되는 와중에 또 다른 존재들이 다른 은하계예요. 다른 은하계에서 와요. 이들의 존재는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들은 하여튼 파충류과 영장류하고 공룡과 영장류예요. 그래서 파충류과 영장류, 공룡과 영장류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살던 원시 파충류가 아니라고 지구에 살던 거. 지구가 되기 이전에 티아마트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살던 파충류가 아니라 다른 은하에서 온 놈들이에요. 얘네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지. 얘네들이 아주.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현재 아시아 당시 하여튼 땅은 자꾸 변한다고 했잖아요. 모양이. 그때 당시 땅은 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요 아시아의 현재로서는 아시아에 있는 여기에다가 얘네들이 식민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땅의 모양은 자꾸 바뀐다고 했죠. 심지어 300년 전 우리 모습, 지금 땅 모습하고 300년 전하고 지금 완전 다르다는 거. 이 정도예요. 땅은 엄청 많이 변해요. 하여튼 간에. 그 뒤에 이제 똑같은 놈들인데 새로운 그 패거리들, 그러니까 얼마 뒤에 그러니까 같은 은하계의 새로운 새로운 존재들이 또 와요. 얘들도 파충류과 영장류고 공룡과 영장류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들끼리 또 자기네들 행성에 있는 수준이 떨어지는 존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철저한 계급사회 계열도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 같은 놈이 있는가 하면은 평민이 있을 것이고, 평민이 있으면은 그냥 짐승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데리고 온다고요. 지구가 되기 이전에 티아마트의 행성에 살던 원시 파충류가 있고, 그리고 저것들이 오기 전에 또 털을 잡은 외계인 종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구를 이루는 근본 육체는 인간형 존재의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고 지구의 원조가 누구,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반물질 형태의 인간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이가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티아마트라는 행성과 그리고 나중에 만드는 지구가 되어서도 그 자체를 하나의 온실이라고 봅니다. 그린하우스라고 봅니다. 그런 실험실이에요. 실험실. 그렇게 그 실험실로 만든 존재가 있고 그분들이 아주 그 키가 100cm밖에 안 되는 100m가 아니라 100cm밖에 안 되는 그 생체 유신이 아닌 두 눈만 있고 귀, 코, 입이 없는 그분들, 응? 그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만들었고 굳이 소유를 따지면 그분들 소유지. 딴 사람들 거야. 그 사람들이 만든 건 다 여기. 그러니까 그분들은 워낙 강력하니까 뭐 누가 여기 살던 관심조차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실험실이에요. 그냥 똥파리들이 그냥 날아가지고 왔다 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싸우는 거지 그냥. 웃긴 일이죠. 근데 하여튼 새로운 뭐 오게 된 다른 은하계 파충류과 영장류하고 공룡과 영장류들의 관심은 오로지 지구가 되기 전에 티아마트라는 행성의 광물질이에요. 광물질 중에 구리, 구리, 구리가 있어요. 구리는 다양한 전자기장하고 방사능장 등 다양한 종류의 자연적인 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연적인 장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리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로지 채광, 그러니까 마이닝 하는 거죠. 구리만. 지금 그 왼쪽 위에 그림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우주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거품들이 있고, 그 거품 속에 또 수많은 거품이 있고, 그 수많은 거품 속에 또 그 수많은 거품이 있고, 이게 우주의 거품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우주가. 파충류과 영장류와 공룡과 영장류는 다른 은하계에서 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은하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은하계에서 왔다고요. 거품 속에서 온 거예요, 거품. 음? 거품 속에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과 수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거 사이 공간에서도 수많은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거품 사이에도 공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도 또 수많은 존재들이 있고 이게 바로 우주예요. 하여튼 거기 뭐 다른 은하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다른 모양으로 볼게요. 여기 좀 이렇게 보면 조금 모양을 보기가 좀 어려운데 왼쪽 밑에 보면 거품 모양이죠. 예,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요런 수많은 거품과 그 수많은 거품 속에 거품 중에 또 하나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존재일수록 생각만으로 이렇게 이러한 거품 방울들을 움직이게 해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인간은 벌레가 됐잖아요. 벌레가 뭘 해? 응? 그냥 그 갉아먹고 사는 거지. 그냥 어디 땅바닥이나 뭐 갉아먹고 사는 거지. 이들은 수준이 높은 분들은 이들도 마찬가지. 공룡과 영장류하고 파충류과 영장류도 엄청나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 이 거품을 움직여갖고 나온 거라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나요. 거품 방울 사이로 움직이고 물질들을 왜곡시켜서도 오는 거예요. 가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왜곡을 시킨다고 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 물질이 뭐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나를 지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설명 참 힘드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자, 여러분이 보시는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 두 개를 놔뒀다 쳐요. 같이 붙여서. 근데 그 사이를 내 몸뚱아리가 지나가야 돼. 못 지나가잖아. 그래서 그 핸드폰을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벌어지면 핸드폰이 망가져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대로 있다고요. 그리 보시면 돼요. 여하간에 이들 파충류과 영장류와 뭐 공룡과 영장류들은 외계인 종족들은 저렇게 생긴 그 우물과 같은 거대한 구멍 속에서 나왔어요. 구멍. 저런 저기 우물하면 우리가 뭐 동네에 만들어진 저런 우물도 있지만은 외국 가면 저렇게 거대한 폭포가 떨어지는 저런 우물이 있다고요. 또 오른쪽 위에도 보면 또 저렇게 생긴 우물도 있잖아요. 응? 저런 우물 생각하면 돼. 우물. 응? 저런 거. 아이고 힘들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짜 표현도 어렵네. 하여튼 어떻게 생긴 건 잘 모르겠지만 저런 구멍 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냥 파충류과 영장류, 랩토이드, 랩탈리안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오리온별, 그리고 공룡과 영장류는
저기 벨라트리스라는 별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거기 어딘지 나 잘 모르겠어요. 응? 오리온별은 알겠지만은 하여튼 거기에서 그런 어떻든 이곳이 우물과 같은 거대한 구멍 속에 같은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왔어요. 하여튼 간에 하여튼 우물 같은 데서 나왔어요. 자, 지난번에도 계속 봤던 그림, 채광 마이닝 하는 그림이죠. 온 동네를 저렇게 구리 채광하고 있어요. 저것들이 역시 밑에도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냥 물로써 마이닝 하죠. 저렇게 고압 펌프로 그렇게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는 거의 안 했고, 항상 채광할 때 마이닝 할 때는 바닷물을 바깥으로 빼내요. 그리고 채광해요. 그리고 다 마이닝 하고 난 뒤에 채광이 끝나면 다시 바깥에 있는 바닷물을 행성 밖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채워 놓는 방식을 취합니다. 설명 다 드렸지만은 마이닝 채광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뿌리고 강력한 전기 충격을 주어서 광물질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력한 진동으로 인해서 부서뜨리고 강력한 바람을 이용해서 날려버린다는 거, 그것은 기본이죠. 가져갈 때는 정적이 같은 걸로 거대한 함선에서 가져가 버리고, 남은 것은 곡괭이질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채광하고 남겨진 폐광의 폐수가 바다의 일부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바다가 그거지 뭐 별거 있어. 하이드로 마이닝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고압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이용한 하이드로 마이닝을 하게 되면은 폐광에서 흘러나온 물이 또 바닷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깥에 있는 바닷물은 그럼 어디야? 거대한 행성에 채광하고 그러니까 마이닝하고 남은 폐광에서 생성된 물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외계인들은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들의 관심 자체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구리나 철 아니면 그 밖에 광물들을 가져가기만 원하지, 저들 외계인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인류의 수준을 높여야만 됩니다.